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서 어김없이 저에게 환절기 감기가 찾아왔어요. 목캔디와 프로폴리스로 잘 버티는 중인데요. 목 상태가 그나마 좋을 때 얼른 책을 읽어보려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우리 보플리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따뜻하게 잘 챙겨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멘탈의 연금술을 함께 읽었죠. 버티는 자가 이긴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속도를 만들어라. 같은 근사한 조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같은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걱정을 없애고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방법들을 살펴볼게요. 포기하지 않고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요즘엔 하이프가 나왔더라고요. 하이프까지 감사드려요. 우리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멘탈의 연금술, 보도 셰퍼 지음, 박성원 옮김, 토네이도. 리스트를 만들어라. 흔히 우리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 지금 걱정이 있어 라고요. 앞으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말로 대체하세요. 나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걱정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존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 시련, 난관 같은 것입니다. 존재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습관을 들이면 걱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걱정은 하룻밤 사이에 태산처럼 커졌다가도 1초 후에 신기루처럼 싹 없어지기도 해요. 걱정에 대처하는 유일한 자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걱정의 근원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습관적으로 걱정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뇌과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걱정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생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걱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아야 해요. 문제를 직시하면서 걱정이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걱정하는 일들 중에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의 걱정을 줄여주지는 않아요. 최소한 10%는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쓸데없는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 걱정과 두려움이 쓸데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미 말했듯이 걱정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는 거예요. 둘째는 걱정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그게 왜 두려운지도 같이 기록해보세요. 두려움과 걱정의 목록들을 정리해 나가면 점점 명확하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작성한 두려움의 목록은 매우 유용하지만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주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을 잘 길들여서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작성한 리스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목표를 향해 가세요. 두려움에 대한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줄 거예요. 두려움을 종이 위에 떨어뜨리면 여유와 빈틈이 생겨납니다. 그 빈틈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종이 위에 떨어뜨린 두려움을 잘게 쪼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감과 열정을 얻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리스트를 펼쳐서 모든 항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는데 10분 이상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습하는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는데도 10분 이상 걸리지 않을 겁니다. 시간을 할당하라.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다루는 간단한 지혜가 있어요. 시간을 할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데드라인, 마감을 부여하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정을 구체적인 작업으로 나누고 각 작업마다 시간을 할당하고 작업을 끝마치는 데드라인을 부여하면 걱정이나 잡생각을 탁월하게 다룰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스케줄러에는 대체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건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성공한 사람들의 스케줄러에는 해야 할 일들 목록 옆에 마감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마감을 설정하라는 것은 할당한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마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의 진도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확인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건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들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걱정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파고듭니다. 시간을 할당하고 마감을 설정하면 하는 일에 촘촘한 체계와 탄탄한 긴장감이 생겨나고 걱정과 잡념이 파고드는 길을 봉쇄할 수 있어요. 먹잇감이 되어주지 마라. 과거를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는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하고 났을 때 그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긍정적인 이름이나 제목을 붙여서 기억은행 속에 예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이 비록 끔찍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먼저 소환됩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 낭비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 일만 없었더라면에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성장했지, 이렇게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해요. 끔찍했던 경험이든 좋았던 경험이든 모두 과거일 뿐입니다. 끔찍했던 경험에서 배우고 좋았던 경험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미국의 작가 로버트 버데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딱 이틀 있다. 그중 하루는 어제이고 또 다른 하루는 내일이다. 라고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제와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을 써서는 안 돼요.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긴박감 넘치게 만들어요.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일상을 팽팽하게 만드는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목표에 도달하는 데 긍정적인 연료로 사용하세요. 당신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면 뭔가 피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두려움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게 통제를 당하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최선의 방책은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아는 것에서 힘을 얻어라. 한 아이가 숲속을 산책하다가 넓은 빈터에 서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집의 양쪽에는 각각 커다란 정원이 딸려 있었어요. 그런데 두 정원의 모습이 매우 달랐습니다. 한쪽 정원은 손질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했어요. 그리고 정원사로 보이는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우 화가 나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잡초를 뽑으면서 연신 궁시렁거리고 있었죠. 또 다른 정원은 조화롭게 보였어요. 사방에 꽃이 피어 있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보기 좋았습니다. 이 정원의 정원사는 나무에 기대어 즐겁게 휘파람을 불고 있었어요. 그는 뭔가 일을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느긋하고 행복해 보이는 정원사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저쪽 정원에서 일하는 아저씨보다 무척 한가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원을 잘 관리하실 수 있나요? 정원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는 나도 저 친구처럼 잡초가 보일 때마다 열심히 뽑아냈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단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잡초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 잡초의 뿌리들은 늘 땅속에 남아 있었고 잡초를 뽑아낼 때마다 씨앗들이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거든. 결국 잡초는 자꾸만 자라났지.
정원 한쪽 끝까지 잡초를 모두 제거하고 나면 다른 쪽에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냈어. 잡초보다 더 빨리 자라는 꽃과 식물들을 찾아낸 거지. 이 식물들은 얼마 후 잡초를 깔끔하게 밀어냈단다. 잡초들이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정원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줄어들었어. 정원사가 물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잡초처럼 뽑아내는 게 가능할까?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으로 어둠을 채우는 거란다. 어둠을 파내려고 애를 쓰거나 어둠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모두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니.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내가 모든 일을 잘 해낼지, 모든 일이 잘 풀릴지 불안하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감사해야 할 것 5가지를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을 때는 현재에 감사하는 것이 답입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는 당신 자신이 뚜렷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튿날 다시 길을 떠난 아이는 또 다른 집에 도착했어요. 그 집에 딸린 정원도 이름 모를 잡풀들로 무성했죠. 아이가 잡풀들 사이에서 뭔가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에 이름 모를 풀들이 가득하네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의사란다. 내 정원에서 자라는 잡초와 독초들로 약을 만들지. 같은 잡초와 독초라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입니다. 독성을 지닌 당신의 상황을 토대로 처방전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상황을 통해서 치유와 자극을 받으세요. 더 쉬운 상황이 주어지길 소망하지 말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를 소망하세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사라지길 기도하지 말고 문제에 대처할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압박감은 당신에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성공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지만 실패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고요. 참된 성공은 그 소수의 몫입니다. 신바람 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루한 일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어야 승자가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을 두렵지 않게 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누적 효과를 만끽하라.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한 70대 할머니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2,000km를 걷는데 성공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할머니에게 물었죠. 어떻게 이런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한 걸음씩 걸었다오. 별로 어렵지 않았지. 한 걸음 걸은 다음에 다시 한 걸음 걸었고 다시 한 걸음 걸었을 뿐이라오. 그런데 왜들 이렇게 호들갑인지. 이것이 삶의 유일한 비법입니다. 유일한 기적이자 유일한 마법이에요. 앞으로 3년, 5년, 7년, 10년 후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두렵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년의 계획을 모두 달성하려면 오늘부터 하루하루 차근차근 성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최대한 작은 계획을 정교하게 실행에 옮기는 데 성공할 것을 조언해요.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이 됩니다. 성공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성공하는 5년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비처럼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들여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늘의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일 뿐 거창한 계획을 천재적인 감각으로 이루어나가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루의 과제를 하나의 배낭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 배낭은 꽤 무겁습니다. 걸림돌이 많은 가파른 길을 가야 할 때는 배낭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하죠. 너무 힘들면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며 땀을 닦을 수도 있어요.
그런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배낭을 짊어지고 하루의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대신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면서 걱정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오늘의 배낭 위에 내일의 배낭까지 하나 더 짊어진 꼴이에요. 이렇게 내일의 배낭, 모레의 배낭, 일주일치의 배낭, 열흘치의 배낭을 오늘의 배낭 위에 추가로 얹으면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 거예요. 매일 하나의 배낭만 짊어지면 돼요. 매일 그날의 목적지에만 잘 도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걸음씩 걷는 것에 성공한 할머니의 놀라운 성과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의 배낭만을 짊어지고 싶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꼭 해야 할 과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고요. 매일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배낭을 짊어지는 것이 더 쉬워지고 기분 좋은 날들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성공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한 걸음과 한 걸음 사이에 존재해요. 우주는 우리에게 슈퍼맨의 근육과 심장을 주지 않았어요. 단지 하루의 과제를 해낼 수 있는 만큼 힘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힘으로 강철 같은 근육과 탄탄한 심장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어라.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이 기적이에요. 인생의 목표는 종착역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출발선에 있고 늘 가는 도중에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벽에 부딪혔다는 것의 의미. 살다 보면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뭔가 단단하게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하지만 벽에 부딪혔다는 것은 뭔가에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가장 먼저 고맙다라고 말해야 해요.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하거나 도전을 하고 있는데 벽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이건 아주 가벼운 아령으로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벽에 부딪혔을 때는 좀 더 무거운 아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해진 영역을 지나서 당신의 통제 영역을 확장해야 할 시기예요. 벽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관심을 두지 않았을 새로운 해법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벽에 부딪히고 그 벽을 통과하면서 성장해요. 매일 뒷산만 오르는 사람은 히말라야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해요.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뒷산과 히말라야 사이만큼이나 격차가 벌어진 인생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짜증내다가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을 거예요. 히말라야 등정이 꿈인 사람들은 수천 시간 암벽을 오르는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이 없으면 히말라야는 글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가 히말라야 등정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더 높은 산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세계의 지붕까지 올라가겠다고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확장시켜 나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산을 좋아하지만 그저 뒷산을 오르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거예요. 전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를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후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전자의 삶도 후자의 삶도 모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후자의 삶을 살면서 전자의 삶을 동경해요. 벽을 오르지 않고 계속 쳐다만 보면서 벽에게 두려움과 압박, 분노, 짜증을 느껴요. 벽을 오르는 사람은 히말라야 정상에 서게 될 거예요. 벽 안에 있는 것이 안락한 사람은
벽에 의지해서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벽을 향해 고래고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은 평생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본 결과 그들은 루틴이 확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날 과음을 했든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했든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입었든 간에 그들은 매일의 루틴이 동일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즉시 일에 돌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했어요. 확고한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랐습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타인과 세상의 신뢰를 얻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1시간 후에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 세상에 불안을 심어줍니다. 연금술사들은 루틴의 구축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해요.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하죠.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도 강력합니다. 성공에는 연속의 법칙이 있어요. 실패는 단지 중간 결과물일 뿐이에요. 계속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성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특별한 비법서가 아니라 교과서로 공부하고 예습과 복습을 꾸준하게 합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상에 섭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해요.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고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삶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즉, 길은 무난하고 쉽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인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도에서 포기해요. 또 다른 하나는 성공으로 가는 좁은 험로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길의 약속은 솔직합니다. 걱정들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넌 부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은 진실합니다. 부자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은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이 세상에서 소수만이 부자가 됩니다. 무난하고 평범한 길을 걷겠다는 것은 환상이에요. 우리는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우하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점점 부자가 되거나 점점 가난해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자주 불행해집니다. 이 같은 상태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에요.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이 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고 문제를 무력화시킬 줄 알고 문제를 긍정의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압니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의 할 일은 오늘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그릇이 점점 커집니다. 그릇이 커지는 사람에게 문제란 더 이상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건이에요.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건,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압하고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제압당합니다. 문제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 문제란 당사자의 그릇이 크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자신을 억누른다고 느껴지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해요.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닐까. 따라서 내가 성장을 거듭해서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해법에 집중하세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향후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지 않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언제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에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는 사실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당신의 그릇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도 많아질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이 클수록 그 안에 담기는 돈도 많아집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돈을 법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